자신을 위로하는 힘은 결국 자기 안에서 나온다. 남의 말이 닿지 않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숨결이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따뜻한 위로의 말들도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그분은 처음엔 주변 사람들의 위로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로들이 점점 뜸해졌고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있던 그분은 문득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는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숨을 쉬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일어났네. 수고했어. 남들이 들으면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그분만의 위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습관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말, 친구의 격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의 친절까지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가장 깊고 지속적인 위로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무엇이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작은 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선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힘은 결국 자기 안에서 나온다. 남의 말이 닿지 않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숨결이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 그게 바로 나를 지켜주는 힘이야. 정말 멋진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빛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작은 빛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밖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답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물을 파려면 여기저기 조금씩 파지 말고 한 곳을 깊이 파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위로를 구하기보다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때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로한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지요. 때로는 자신이 가장 냉정한 비판자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하루 있었던 일을 적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늘 수고한 나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내가 대견해. 무릎이 아픈데도 산책을 나간 것도 잘했어. 점심에 혼자 밥 먹으면서 외로웠지? 그래도 잘 참고 먹었네. 정말 수고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토닥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유치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힘을 수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막막했을 때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다시 일어서자고 다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탱한 것은 바로 우리 안의 그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서자, 오늘도 살아보자. 그 목소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완전히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이라는 가장 오래된 친구가 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끝까지 당신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치? 응, 정말 좋아. 어제는 좀 힘들었지? 그래, 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처음엔 혼잣말하는 이상한 노인으로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시간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준다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내면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힘은 결국 자기 안에서 나온다. 남의 말이 닿지 않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숨결이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으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작은 빛을 신뢰하세요. 힘들 때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